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수도권의 의석수가 121석이거든요. 서울, 경기, 뭐 인천. 이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사실 가장 민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정성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 민주당의 수도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이재명 체제로 총선에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최근에 안민석 의원이 당대표 사퇴는 당원에게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네네. 그 당원 투표까지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사퇴 문제가 옛날 같으면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요. 당의 중심은 당원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건 뭐 안민석 의원의 또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뭐 당대표 사퇴 관련해갖고 전당원 신임 투표를 하자 예. 이런 얘기가 뭐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적절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삼김처럼 오랫동안 그야말로 같이 정치 역성을 걸어온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 커리어를 다 희생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강병원 의원이 그 마태복음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못없이 박히는 그 부분을 읽었다라고 하는데요. 보면 어떤 의원님은 마태복음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함께하는 동지를 어렵게 함께 같이 싸워내야 된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읽은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좀 못 박혀달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재명 없는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순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혈연이 난자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대표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남아있으면 계속 싸움이 분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진해서 사퇴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약간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캐릭터를 볼 때 절대 사퇴할 분이 아닌 게 첫 번째는 왜냐하면 아니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의원을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경기도가 아니라 또 인천까지 가가지고 의원 되겠다는 거고 방탄복 입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자기 말로 불체포 특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국민의힘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올 때 말을 또 바꾸는 거잖아요. 이랬던 분이고 그 다음에 당원 있잖아요. 오자마자 당원부터 바꿨단 말이죠. 라고 한다는 건 민주당은 자기들의 방탄으로 사용하는 완전히 사당화해서 완전 방탄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지금 뭐 당이고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당을 위해서 뭐 헌신해라 이런 말 자체가 애초에 통하지가 않는 거죠. 네, 저는 뭐 수사가 중단되지 않을 거고 끝까지 검찰도 수사할 거기 때문에 자꾸 방탄 말씀하시냐 방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에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기는 선택을 또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거나 참패한다고 하면 그 다음 미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인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인이 살 길이 어떤 건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살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할 때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쭉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내가 사퇴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괜찮죠. 충격을 주고 그렇죠. 총선에도 승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곤란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으면 앞으로 검찰이 또 보내도 내가 부결시킬 수 있지만 내가 사퇴한다 이러는데 지금 사퇴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럴 거거든요. 밀려서 사퇴하는 걸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 더 못 물러나는 거죠.
다만 뭐 당내에서 일부 그 어쨌든 기권 무효표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 있는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 내부적으로 그런 면에 대한 그 당 내부 소통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 대표가 중심이 돼서 또 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 갖고 앞으로 이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본인의 향후 그 내년 총선 대책이라든가 본인의 거취 문제들 이런 걸 포함해 갖고 의원들과 좀 소통을 강화하면서 다음 어쨌든 대처를 좀 생각하고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딱 하나 남았거든요. 살 길은 그냥 자기가 정말 그렇게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심사를 받는 겁니다. 용감하게 심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사 기소를 당하고 그다음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정에서 자기가 무죄를 인정받으면 나는 그럼 끝난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딱 되는 순간에 이건 뭐 다음 대권 주자고 다음 대통령이다.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분명하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뭐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활력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공격 잘하는 사람이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 지금 검찰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당 자체적으로 어젠다를 만들어서 민심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좀 어떤 당 방향을 일단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 당이 걱정해요, 사실.